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예측 소프트웨어인 MS 애저 머신러닝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투자 자산으로 금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입 규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며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증권부 지민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일 전날보다 2.92포인트 상승한 1921.2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0시부터 하락 반전하며 장 마감 직전까지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막판에 몰리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80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1669억 원어치, 개인은 143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보험,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의료정밀 등이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섬유의복, 증권, 운수창고, 운송장비, 서비스업 등은 1%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생명이 3.6%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현대차, 한국전력, 포스코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07포인트 오른 584.34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86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5원 하락한 1083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베이직하우스는 중국 현지 법인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가 중국 현지 법인의 실적 개선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2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000원 오른 15,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베이직하우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것은 2011년 10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주가가 이날 상한가로 치솟은 것은 중국 현지 법인의 성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은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베이직하우스의 중국 현지 법인은 지난해 하반기에 매장을 대폭 늘리고 신규 브랜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계가 학습을 한다.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까지 해주는 기술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IT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기 전 경찰이 먼저 출동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하는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이 등장합니다.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영화에서처럼 기존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 심리 상태 등 많은 범죄 발생 원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줍니다. 기존 빅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로 행동 패턴만 분석했다면 머신러닝은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머신러닝이 IT 기술의 발달로 현실 세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예측 서비스 애저 머신러닝을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애저 머신러닝은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어떤 소비자의 요구를 기존에는 어떤 분석만 하는 어떤 단계였다면 소비자의 어떤 그 단순하게 과거의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즉 예를 들자면 추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현재 서비스에 대한 이탈 방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미래 대응 서비스에 대한 주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수백 개 기업에 머신러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 엘리베이터 기업 티센그룹도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해 이 기술을 이용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로 전송된 엘리베이터의 속도, 출입문 오작동 등 모든 위험 데이터들이 미래에 발생할 사고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또 이 정보는 중앙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기술자들의 모바일 앱으로 전달돼 실시간으로 고장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역시 74% 이상으로 사람의 느낌에 의존할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가 주목해야 할 올해의 기술 분야로 꼽은 머신러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업체인 이퀴비오 인수를 통해 기술 강화에 나설 계획이고 구글 역시 지난해 영국 머신러닝 업체 딥마인드를 4,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구글은 옥스퍼드 대학과도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신러닝 기술이 앞으로 세계 IT 업계의 판도를 바꿔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낮은 금리에 부동산도 주식도 미덥지 않은 요즘 재테크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드바가 최근 중산층과 서민들의 새로운 재테크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 은행 창구에서 골드바 상품을 구입하려는 고객과 직원과의 상담이 한창입니다. 이 은행에서는 1kg, 100g, 10g의 세 가지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인 100g 이하 상품을 찾는 고객의 문의와 상담이 업무 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이 팔리고 있습니다. 귀금속 도매상이나 은행권에 금을 공급하는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판매량은 2013년 704kg에서 지난해 1383kg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판매량이 무려 381kg에 달했습니다. 이달 판매량도 200kg에 육박할 전망이고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판매량은 2000kg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시장의 구매 열기는 중산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드바 판매가 대중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골드바 판매는 200만 원 안팎 낀 37.5g과 50만 원 선인 10g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에 은행들은 골드바 판매 점포를 전국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골드바 판매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했고 하나은행도 이번 주부터 전 영업점에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 및 최근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하여 골드바 수요 증가함에 따라 전행으로 판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골드바의 대중화는 세계 경제 전망이 불안한 탓에 여윳돈이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 금리가 연 2%에도 못 미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시 금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2년 동안 국제 금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2004년 말 온스당 435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최근 1,300달러에 육박하며 10년 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뉴욕 거래소에서 국제 금값은 온스당 1,294달러에 마감돼 최근 5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시세 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의 10% 이내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효과적 금투자 전략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산층의 주요 지출 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다만 조정 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당 최고위원 중진회의에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조정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무역 장벽 해소 노력에도 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입 규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지난해 말 현재 26개국 167건으로 1년 사이 26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진행 중인 규제 125건과 규제를 위한 조사 42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수입 규제는 2010년 119건에서 2011년 11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120건, 2013년 141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수입 규제 증가는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 금속과 석유화학 등 고전하는 자국의 기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입 규제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요 신흥국들의 수입 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입 규제 조치는 11개국 2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4건, 인도네시아 3건 순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철강금속이 14건, 석유화학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규제 유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이동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영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밝히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실을 방통위가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이틀 동안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높였고 이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 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한 뒤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 왔으며 이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해당하는 만큼 이동 3사 모두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대적인 시유지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개발 가치가 높은 시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보통 시유지 개발은 시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시는 현재 전체 시유지 가운데 활용 가치가 높은 유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SH공사 위탁 개발, 민간 참여, 재정 사업 등의 방식으로 시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시는 현재 활용 가능 시유지 1000여 개, 중점 활용 시유지 100여 개, 시범 사업지 10여 개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시에 따르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유지만도 26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35개 넓이에 달하는 데다 나대지, 주차장 등 당장 개발하기 쉬운 부지도 35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네, SH공사 위탁 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사업 방식인가요? 네, SH공사가 시유지를 빌려 개발한 후 시설물을 일정 기간 관리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SH공사의 수익 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SH공사나 아니면 민간 참여로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게 기본 틀이라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시는 우선 시장 가치가 높고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5곳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아직 대상지나 사업 모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순위 대상지는 역세권 부지 내 시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업무 상업 복합시설, 광장 등을 만들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점 활용 시유지의 경우 해당 부지의 입지 환경 분석과 가치 평가, 건축 가능 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개발 사업자는 원하는 부지를 찾아 별도의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테러리즘이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며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혹독한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정은 명백하다며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또 한 번 제안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의회에 관련 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 국가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프랑 가치가 급등하면서 스위스 명품 시계 회사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보석 명품 시계 그룹인 리슈몽은 산하 고급 시계 브랜드인 카르티에, 반클립 앤 아펠, 피아제, 몽블랑 제품의 유럽 내 가격을 5에서 7% 올릴 계획입니다. 카르티에의 쾌르 시제 CEO는 제네바 시계 박람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 지역에서 판매되는 시계와 보석 가격을 5%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슈몬 그룹 경영진도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크게 뛰어 회사가 비용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르티에 매출의 약 20%가 유로 지역에서 발생하며 리슈몬 그룹 전체로는 25%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퀘르시제 CEO는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셰론 콘스탄틴의 간부는 로이터의 올해가 명품 시장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파리 테러로 이미 관광객이 줄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스위스 최대 시계 그룹인 스와츠의 하예크 CEO도 블룸버그 회견에서 유럽 내 일부 제품 가격을 5에서 7%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하 브랜드인 브리헤와 블랑팽, 그리고 이보다 저가인 오메가와 론진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국제유가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2 30센트, 4.7% 급락한 $46 39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배럴에 65센트, 1.3% 하락한 $48 19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바이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달보다 $1 22센트 하락한 배럴당 $44 82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 같은 유가 하락세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원유 수요량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IMF가 전날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보다 0.3%포인트 낮춘 3.5%로 하향 조정되면서 유가도 함께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저유가로 일부 혜택을 받겠지만 세계적 투자 감소나 중국 유로존, 일본, 러시아의 성장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비잔 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당장 산유량을 줄일 계획이 없고 유가가 $25까지 하락해도 이란의 석유 산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유가의 하락 압력을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눈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이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모두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방으로만 늦은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폭설이 우려됩니다. 강원 영동 5에서 10, 강원 산간지방으로는 2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강원 동해안 산간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평지 쪽으로도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제주 산간지방은 1에서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영상 7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겠고 자정에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방까지도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친 뒤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눈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도 해소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친 뒤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은 비나 눈이 온 뒤 개겠지만 동해상의 눈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은 낮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눈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오전 사이 비가 온 후 점차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화요일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